다리가 너무 예뻐요. 그 조개 무진장 드시네 정말. 난 다른 조개 먹고 싶은데. 나랑 자고 싶어요? 네. 50만 원이요. 난 그냥은 안 자요. 돈 받고 자요. 조용한 데 가서 얘기 좀 해요. 하세요. 자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 이제 진짜 자기 싫어. 맛있어. 50만 원 달래며 주면 되잖아. 이 새끼가 2007년 우아한 세계, 아름답다 아름다워. 2013년 관상,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2017년 더킹, 역사적으로 흘러가득하. 요즘 애들은 왜 역사 공부를 안 하니?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D8 쇼까지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 세계를 구축해가고 있는 한재림 감독. 그에게 대종상, 신인 감독상 등 여러 영화제에서 7개의 상을 안겨준 장편 데뷔작 미친 색드립의 향연, 연애의 목적입니다. 요즘 영화에선 볼 수 없는 당시의 주옥 같은 명대사와 비하인드 스토리, 지금 줌인 시작합니다. 콜라보 공동구매 진행 중입니다. 진짜 존맛탱.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면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햇살 좋은 어느 가을날 오후, 누가 봐도 선남 선녀 커플이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첫 대사가 젖었어요?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지? 가요. 지금 못 일어나요. 섰어요 지금. 첫 씬부터 아주 매콤합니다. 감독은 첫 장면부터 멜로의 클리셰를 비틀고 싶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게 솔직하고 도발적인 대사로 이 영화는 보통이 아니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보라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근데 딴 생각하면 금방 죽어요. 그게 그렇게 금방 죽어요? 이 영화의 배경은 가을이지만 한겨울에 촬영해야 했다고 합니다. 배경에 보이는 나무의 단풍과 낙엽이 전부 다 가짜라고 하네요. 혹시 마약하세요? 아니, 주고받은 대사에 비해 화면과 음악이 너무 아름다운 거 아니냐고. 이렇게 멜로적인 공간이 알고 보니 학교였고 이들이 교사였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이곳은 서울에 있는 신일고등학교입니다. 진짜 학교에서 찍어야 하다 보니 녹음 환경이 좋지 못해서 첫 씬에 나눈 대화는 전부 후시로 녹음했다고 합니다. 예쁘게 꾸며진 학교가 아니라 뭔가 위압적인 느낌의 학교를 어렵게 찾았다고 합니다. 학교가 더 보수적으로 느껴지게 해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연애담이 더 발칙해 보이도록 말이죠. 교육 실습을 나온 교생 선생님들, 이곳은 양수리 세트장에 지은 세트입니다. 이유림 선생님 자리가 미술 전공 교생 최홍과 영어 교사 유림의 첫 만남. 첫 씬에 나왔던 바로 그 장소의 그 벤치인데 첫 장면은 색상을 화사하게 해서 멜로적인 느낌을 더했다면 영화가 시작하고 나서는 더 현실적인 느낌으로 톤을 조절했습니다. 몇 살이에요? 27이요. 7, 8년. 이 장면을 찍을 땐 한겨울 칼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이동 버스로 바람을 막고 촬영했다고 하네요. 이 선생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26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한 살 어리네. 실제 박해일이 77년생으로 5살 더 많습니다. 학교 정문은 한양 여자 중고등학교에서 촬영했습니다. 태워주겠다. 비도 오는데 술이라도 한잔하게. 하지만 홍에겐 남자친구가 있죠. 그것도 벤츠 끌고 다니는 의사 남친. 교생 주제에 저런 차 타고 다녀도 돼? 벌써부터 하남자의 면모를 보여주는 유림입니다. 이 장면 이후 홍이 친구와 쇼핑하며 1살 어린 담임 유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유림에게서 묘한 냄새가 난다고 하는 장면과 남자친구 연호가 쇼핑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퇴근시켜주고 기다려주고 집에까지 모셔다주는 의사 남친이라고 친구는 부러워하지만 그닥 기뻐하지 않는 홍의 표정으로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암시하는 장면이었지만 시간 관계상 삭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최홍의 집 내부는 세트를 제작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어도 불안해하며 잠을 못 자는 홍을 보여주며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떡밥을 미리 던져놓습니다. 그 시간 여자친구 희정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유림. 오빠, 오늘 좀 이상해. 좋아. 홍을 처음 만난 날 평소와 좀 달라진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데 희정은 그 느낌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훌륭한 선생들도 지겨워하는 아침 조회. 풀샷은 보조 출연자 한 줄만 세워놓고 찍은 후 CG로 복붙해 더 많은 학생을 만들었습니다. 어째 수학 여행만 갔다 하면 속초냐. 남자친구
돈 많은가 봐. 이 장면 전에 학생들에게 교생을 소개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역시나 시간 관계상 삭제했습니다. 선생님들의 회식 현장. 지가 노래 부를 때 홍이 딴짓을 하니까 배알이 꼴리는 하남자 유림입니다. 유림이 수업하는 모습은 잘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영어 교사니까 프랭키 발리가 부른 Can't Take My Eyes Off You를 부른다는 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식 수록곡이 아닌 가라오케에서 이 노래가 나오면 안 된다는 저작권자의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다른 노래를 부른 버전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오늘 사실 최 선생하고 나하고는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집에 일이 생겨서 가야 한다고 하니 아쉬움을 금치 못합니다. 집안일이 오래 걸려요? 일찍 끝나면 다시 오실 수 있으세요? 질척대긴 하는데 강압적이거나 느끼하지 않고 진정성이 보여야 한다는 감독의 요청을 이렇게 소화해내는 박해일. 당시 여성 관객들이 귀엽다고 난리가 나기도 했었죠. 기분 안 나쁘시죠? 물론 박해일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절대 따라하면 안 돼. 수술이 연장될 것 같다고. 의사 남친의 수술이 늦게 끝나 다시 돌아온 회식 자리. 혼자 남아있는 유림. 저랑 한 잔 더 하실래요?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내고 맙니다. 조개를 참 좋아하나 봐요. 이곳은 압구정에 있는 로바다 야끼 토모입니다. 남자친구랑 섹스하죠? 여자친구 사랑하세요? 두 사람의 감정이 시작되는 중요한 장면인데 한정된 장소에서 두 사람의 대화로만 상당히 긴 시간을 끌고 가야 하기 때문에 지루해지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여러 앵글을 핸드헬드로 촬영해서 컷을 자주 바꿔가며 편집해야 하는데 장소가 좁으니까 카메라 앵글 잡기가 힘들어서 이 한 씬을 3일 내내 촬영했다고 하네요. 배우 둘은 3일간 진짜 술을 마시며 한 걸 또 하고 한 걸 또 했더니 술에 취한 정도가 자꾸 달라져서 연결을 맞추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난 다른 조개 먹고 싶은데. 진짜 미친 거 아니냐고. 박해일 배우는 이런 연기가 너무 어려워서 진짜 취해야만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같이 자고 싶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요? 그런 거 3개월이면 끝나요. 그 3년 아닌가? 감독이 언젠가 신문 기사로 본 내용을 차용했다고 합니다. 3년이 맞다고 하네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부담 없이 쿨하게. 두 남녀의 숨막히는 신경전. 이 영화는 음악이 또 예술인데요. 이병우 음악감독이 이 장면을 계속 돌려보면서 기타로 연주한 걸 녹음했다고 합니다. 전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네요. 이 장면 이후 내가 싫은 거냐 아니면 그냥 야스가 싫은 거냐 가스라이팅을 하더니 본인이 싫은 건 아니라는 대답을 끌어내고 내가 싫은 게 아니면 키스라도 하자고 들이대고 진짜 키스할 뻔 하다가 결국엔 거절당하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집이 합정동이라 그랬죠? 기스뽀뽀를 갈기고 택시 태워 보내려고 했는데 합정동! 안 가요! 택시가 잡히지 않아서 뻘쭘한 상황. 딱히 웃기려고 설정한 건 아니었지만 이런 비슷한 경험 다들 한 번씩은 해본 적이 있어서 웃음이 터진 장면이었죠. 남자가 귀여우면 끝이라더니 넘어갔네. 갔어. 야, 이번에 정근호 선생님 봤어? 거기 유부남 선생하고 바람피다가 소문 다 퍼져서 쫓겨난 거래. 의도적으로 얼굴을 화면 밖으로 잘라서 소문이 퍼지는 걸 리얼 다큐처럼 훔쳐보는 느낌으로 촬영했습니다. 이곳은 교생들이 처음 왔을 때 인사시키던 그 세트를 휴게 공간으로 뜯어 고친 후 촬영했습니다. 한번 찍히면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녀. 국어 선생은 살인의 추억에서 언덕여 역을 맡았던 서영아 배우입니다. 그놈 얼굴 안 보려고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손이 정말 부드러웠어요. 이때 범인의 손이 박해일 배우가 직접 한 손 연기입니다. 전 여기서 먹을게요. 같이 먹어요. 이곳은 오산 고등학교의 식당이라고 합니다. 한겨울이라 창 밖에 눈이 엄청나게 쌓여있는 걸 다 치워서 가을 느낌으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불면증이 좀 있어서요. 하루에 몇 시간씩 자요? 그냥 거의 대부분 안 자고 살아요. 원래 교무실에서 업무 중에 이루어지는 대사였는데 좀 더 사적인 느낌이 들도록 장소를 바꿨다고 합니다. 속초로 떠나는 수학여행. 홍이 유림의 플러팅에 넘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교실을 벗어나 수학여행 간다는 설정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교생에겐 첫 수학여행을 간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설레고 마음이 열릴 수 있겠죠. 맨 앞에 카메라 정면으로 달려오는 버스는 CG입니다. 버스 한 대만 촬영 후 나머지는 CG로 다 그려 넣었다고 하네요. 불면증으로 잠을 거의 못 잔다더니 불면증? 유림 옆에 있으면 잘 잔다는 설정의 복선입니다. 이 냄새만 맡으면 잠이 와.
학생들과 함께 낙산사를 둘러보는 장면 중에 효자손으로 등을 긁는 애드립을 홍이 귀엽게 바라보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낙산사에서 기념사진도 찍고 바닷가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바다에 빠뜨리고 노는 수학여행의 추억에 잠길 수 있는 장면들이 아쉽게 삭제됐습니다. 교사와 학생들이 장기 자랑하는 장면 역시 삭제됐습니다. 노래 있다 노래만 가지고 있구만. 밤이 되고 또 술을 마시는 선생님들. 아이고 이상하네. 남의 핸드폰 연락처를 다 지워버렸습니다. 누가 봐도 취한 것처럼 연기 진짜 잘한다 생각했는데 역시나 진짜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바쁘세요. 갑자기 이렇게 들이댄다고? 그걸 또 받아줘? 너무 갑자기 진도를 빼는데? 사실 이전에 유림이 교생들 사이에 좁게 자고 있는 홍을 불러내서 술 마시러 나갈 거니까 자기 방에서 넓게 자라고 해놓고 찝적대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이때 홍 발목에 발찌에 괜히 관심을 가지며 풀었다가 다시 채워주고 야릿한 분위기를 만드는 장면이 삭제됐죠. 이러지 말아요, 정말. 딱 5초만 놓고 있을게요. 왜요, 정말. 그리고 다음날 유림에게 재수없다고 하며 다른 버스에 타려고 하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교육계는 굉장히 엄격하고 고지식한 곳이에요. 최선생한테 편안하게 대해주니까 우습게 보여요? 사실 90년대 이후 학교에 이런 소각장은 거의 다 없어졌죠. 학교 한 구석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소각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한겨울이라 배경에 걸린 나무까지 전부 소품으로 세팅했습니다. 나한테 직접 대지 마. 아니 나랑 자고 싶어요? 이런 상황에 네. 또 솔직하게 대답하는 유림. 난 그냥은 안 자요. 돈 받고 자요. 50만 원이요. 미쳤어요? 최저임금이 3,100원이던 시절 5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죠. 당연히 돈이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는 강력한 의사 표현이었지만 여관 갈래요? 그냥 50만 원 주고 하겠다는 유림의 단순함. 잠깐만 여기 와서 얘기해요. 그런데 또 모텔을 갑니다. 아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곳은 실제 모텔에서 가장 큰 방이라고 합니다. 나 맛있어. 희대의 명대사. 젖었다. 근데 너 왜 반말하니? 나 처음부터부터 하고 싶었지. 보통의 배드신에는 숨소리가 크게 들리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감독은 야하다기보다 귀여운 느낌이 들길 원해서 BGM을 크게 깔았습니다. 이 장면 이후 집으로 돌아가는 꽉 막힌 길에서 남자친구의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고 그냥 배터리를 빼버리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뭔가 꽉 막히고 도심 속에서 멈춰 있는 듯한 홍의 감정을 표현한 씬이었지만 역시나 시간 관계상 삭제해야 했다고 합니다. 어디 갔다 오니? 늦었는데? 집에 왔더니 엄마가 와 있습니다. 네 아버지도 너 의사 사귄다고 자랑 무지했다? 요새 경기가 안 좋잖아. 빚도 많고. 홍이 연호를 버릴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엄마를 등장시켰습니다. 꺼진 폰을 켜고 연호에게 전화할 수밖에 없는 홍. 잠깐의 일탈을 뒤로 하고 다시 현실로 돌아가려 합니다. 다음 달 결혼해요? 네. 나 다칠 거 생각 안 하고 감정 가는 대로 솔직했기 때문에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예? 박해일은 본인이 진짜 실연이라도 당한 듯이 힘들다는 감정으로 연기했다고 합니다. 그게 또 이렇게 먹힌다고? 그 사람 많은 데 가면 불안해서 손발 떨리고. 저도 그래요. 우리 언제 한번 정신병원이나 갈래요? 그럴래요? 바로 공감대 형성. 이 장면 역시 두 배우 다 만취한 상태에서 연기했습니다. 콘티에는 없었는데 현장에서 감독이 그냥 한번 웃어달라고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웃었다고 하네요. 진짜 취해 있으니까 더 자연스러웠겠죠. 남자친구 사랑해요? 아니요. 편해요. 나한테 잘해주고. 아, 불쌍한 퐁퐁남. 여보세요. 각자 집에 들어간 것처럼 홍 혼자 있는 것처럼 앵글을 잡았다가 퇴실이야? 이곳이 모텔이었고 유림과 함께 있었음을 나중에 밝혀지도록 설정했습니다. 이 선생님이 저 X한 거예요? 아 무슨 소리예요? 여기 괜찮네. 여관도 많고. 종로 피막골 골목에 여관 간판을 더 많이 설치해서 여관 골목을 만들었습니다. 남자친구 집에 와본 적 한 번도 없는데요? 홍이 옷의 단추가 잘못 채워진 걸 보고 다시 채우는 건 감독이 설정한 디테일입니다. 집은 안 돼요. 절대. 아무도. 이때 지나가는 아저씨도 미리 설정한 보조 출연자고요.
왜요? 마지막에 날아가는 비둘기는 우연히 얻어 걸린 컷이라고 하네요. 남자친구랑 빨리 정리해요. 예? 이 장면 이후 김밥집에서 돈가스와 라면으로 해장하면서 여자친구랑은 하기 싫고 최 선생이랑만 하고 싶다고 하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사랑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게 더 좋은 말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기도 하는데요. 전체적인 흐름상 홍의 감정이 연결되지 않는 것 같아 삭제했다고 하네요. 아 여보세요. 아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요? 그날 이후 출근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는 홍. 노바다야끼 장면에 나왔던 유림의 테마곡을 살짝 변주해서 깔았습니다.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유림의 캐릭터를 진짜 그대로 표현해주는 음악인 것 같네요. 전화라도 해주고 학교를 안 나오던가. 미쳐버릴 것 같아서 무작정 홍의 집을 찾아간 유림. 뭔가 폐쇄적인 느낌의 회색 주택을 결국 못 찾아서 세트를 제작할 뻔 했는데 미술감독이 그런 집 우리 작업실 바로 앞에 있다며 찾아줬다고 합니다. 집주인에게 며칠간 호텔을 잡아주고 집을 대여했다고 하네요. 보인다 보여. 아니 이쯤 되면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 다 모여. 여자친구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유예 기간이라도 줘요. 첫눈 올 때까지만. 그때 가서 제가 그러면요? 제가 유예 기간을 드릴게요. 아니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왜 귀엽냐고. 다시 말하지만 박해일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결국 집에 들어가는데 성공한 유림. 이젠 그림 안 그리나 봐요? 네. 커피를 타주네. 커피 마시는 장면은 삭제됐습니다. 남자친구는 한 번도 들어온 적 없는 유림의 방. 유림은 어쩌면 누군가 집에 들어와 주길 바라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들어오지 말란다고 진짜 한 번도 안 들어간 남친은 그녀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아, 여자 진짜 모르겠. 둘이 보고 있는 영화는 소리만 들어도 딱 알겠네요. 아이 새끼 뭘 좀 먹구나. 응? 맛있지? 응? 야 말죽거리 잔혹사입니다. 또 다시 시작되는 유림의 작업질. 아유 편하다. 박해일은 뭘 해도 다 되는구나. 집에 다른 남자 들여놓고 남자친구 동창회에 간 홍. 일기장이 아니라 녹음기로 설정한 건 전형적인 느낌을 탈피하면서 시각보다 청각적인 감각이 더 인상 깊게 남을 것 같아서였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냥 쉽게 들을 수 없도록 배터리를 찾아서 넣어야 하는 수고를 추가했습니다. 선배 끊지 마세요. 내가 선배한테 꼬리치고 귀찮게 따라다닌다고 했다면서요. 확실히 일기장의 글보다는 녹음기를 통해 들리는 홍의 목소리가 더 처절하게 느껴지네요. 나랑 같잖아. 나 이제 어떡하라고. 누가 네 말 믿어줄 것 같아? 남자친구 동창회에서 기분만 상해 돌아온 홍. 동창회 자리가 파하고 돌아가는 길 꽉 막힌 차 안에서 미안하다는 남자친구의 말을 뒤로 한 채 차에서 내려 택시를 타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비 맞잖아요. 그냥 가세요. 한겨울 이 골목에서 4일 내내 비를 뿌리며 촬영했다고 합니다. 물을 뿌리면 바로 어는 날씨에 4일 동안 물을 뿌렸으니 동네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네요. 너 아직도 못 잊어서 질질 짜고 있냐? 이 장면 역시 로바다야끼 장면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의 대화가 지루하지 않도록 여러 앵글을 핸드헬드로 촬영했습니다. 그 사람은 너 좋아한 거 아니야. 그냥 하룻밤 잔 거야. 유림은 홍을 위한답시고 어줍잖은 말로 위로하려 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혀 이겨낼 수 있도록 자극합니다. 너나 그 새끼나 다 똑같은 놈이야. 이게 뭐 꼭 홍을 위해서라기보다 원래 그런 캐릭터인 것이죠. 어디서 뺨 맞고 괜히 만만한 나한테 화풀이야. 어? 여자친구에게 돌아간 유림을 다시 불러내는 홍. 홍의 집이 홀로 외로운 회색 건물로 고독함을 담았다면 희정의 집은 여러 집이 모여 사는 아파트로 설정해 비교적 외롭지 않은 뉘앙스를 만들려 했습니다. 뒷일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튀어나가는 유림. 집을 못 찾겠어요. 비도 너무 많이 오고. 비 오는 날 방음벽 앞에서 꽉 막힌 답답한 느낌을 만들어 유림도 홍의 답답한 마음을 느끼다가 홍을 만나는 순간 두 인물 모두 답답함이 해소된다고 설정했습니다. 너랑 있으면 잠이 잘 오니까 날 이용한 거네? 그런 거지. 나는 그런 존재야. 이제서야 모든 게 해소된 듯한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는 홍입니다. 빨랑빨랑 좀 댕겨. 본격적인 학교 몰래 데이트를 즐기는 두 사람.
아니 애들 다 있는 데서 손을 막 잡고 그러면 안 걸릴 수가 있나? 애들 아지트인데 내가 일부러 안 잡았지. 이곳은 서울 수도여자고등학교 건물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 이런저런 소품을 쌓아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야, 담배 없어졌어. 늦은 밤 교무실에서 불 꺼놓고 김밥 파주다가 수희 아저씨가 갑자기 들어와 숨는 장면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귀엽긴 한데 좀 오그라들어서 뺐다고 하네요. 원래 순서가 손을 잡고 다음 단계로 가야 하는데 얘네는 이미 진도 다 빼고 마지막에 손을 잡으면서 진짜 연인이 됐음을 표현했습니다. 뚝섬 한강변에 이런 포장마차가 있을 리가 없죠. 미술팀이 설치한 세트입니다. 아, 너랑 최홍이랑 사귄대. 그렇게 티를 냈는데 안 들킬 리가 없죠. 나 최 선생님 좋아해. 뭐가? 뭐 그럼 좋겠다고 축하해 줄 줄 알았냐? 개새끼. 조선생뿐 아니라 학교에 쫙 퍼진 소문. 의도적으로 밝은 곳에서 어두운 그늘로 걸어가도록 설정했습니다. 다리가 차이 붙이네. 다리가 좀 벌어지셨어요. 이렇게. 학교 홈페이지 안에서 최용은 이미 나쁜 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촬영 초반 아직 아무것도 겪지 않은 상태에서 빈 모니터만 보며 연기한 컷이라고 합니다. 어떤 미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녀. 어? 관객이 유림의 감정에 동요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길 원해서 이 장면에 음악을 빼고 현장감을 더 살렸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싸운 닭강정을 보며 흐뭇해하는 최홍. 최 선생님이랑 워낙 성격이 잘 맞아서 심각한 유림의 분위기와 대조되도록 교차 편집해서 더 긴장감을 유발했습니다. 최 선생 때문에 학교 발칵 뒤집어졌어. 이제서야 뭔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된 홍. 아직 말 안 한 게 있는데 이번에도 당할 수 없다며 다 폭로해버린 홍입니다. 이 선생님한테 당했어요. 결국 학교를 떠나는 유림. 건물의 창을 다 열어 전교생이 유림을 내려보는 느낌을 만들고 싶었지만 통유리라 열지 못해서 그 설정은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 장면 이후 또 홍의 집을 찾아간 유림을 홍이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하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함께 파출소에 가서 홍이 처벌을 원한다고 했으나 파출소장이 중재해서 풀려나는 장면도 삭제됐습니다. 좀 후진 학원에서 그럭저럭 학원 선생님이 된 유림. 두 번째 줄부터는 시험에 꼭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수업 끝날 때까지 외워. 박해일 배우의 애드리브라고 합니다. 너 또 수업 시간에 담배 피우냐? 지금까지 잘 차려입었던 양복을 벗기고 더 춥고 초라해 보이도록 커다란 점퍼를 입혔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새빨간 옷을 입고 유림을 찾아온 홍. 시간이 지날수록 홍의 옷이 점점 더 선명한 레드로 짙어지도록 설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모든 술자리 씬을 진짜 술 먹고 촬영했지만 박해일은 마지막 오뎅바 장면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작정하고 술을 겁나 마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 좋아하는 죄밖에 더 있냐? 만취한 상태로 거의 6시간을 울면서 연기하다가 실제로 필름이 끊겨버렸다고 하네요. 같이 자자. 같이 자고 싶어. 아, 사랑스러움으로 따진다면 당시의 강혜정이 원탑 아닐까요? 나 이제 참 잘 자. 잘 됐네. 이제 진짜 나 필요 없겠네. 필름이 끊겨서 이 대사를 한 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네요. 마지막 장면은 겨울이긴 하지만 눈이 없어서 소금을 쌓아두고 촬영했습니다. 소금이니까 하나도 안 미끄러운데 자연스럽게 미끄러진 척 한 연기입니다. 자, 요즘엔 나올 수 없는 빛나는 저세상 색드립 영화 연애의 목적 비하인드 스토리였습니다. 주민 여러분은 당시 이 영화를 누구와 어디서 봤는지 궁금하네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 같이 봐준 그 친구는 잘 살고 있을까?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